한 번에 계산을 해서 주문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처음 계획한 대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뇌동매매를 확실히 안 할 수 있겠다. 최근에 저의 매매를 보셨으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최근에 매매를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극복을 해보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또 결론은 어떻게 냈는지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뇌동매매를 하게 된 이유부터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견했던 것이 뭐였냐, 25년 11월에 제가 이 프랙탈 비교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의견을 공유해 드리면서 이 추세에 대해서 확신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때 이후로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 추세가 상당히 비슷하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찾았어요. 이 확신이라는 것이 매매를 할 때는 가장 안 좋은 방해물인데, 왜냐하면 하락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숏을 잡으면 혹시나 반등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올 때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락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안 나오는 움직임이 느껴지다 보면 그때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공포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롱을 잡는다고 해도 엄청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락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신이 오랜만에 이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된 원인이 되었다, 좀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한 것도 있었어요. 바로 이 비중입니다. 비중. 보통 첫 번째 진입을 10%, 20%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 비중에 대해서 제가 되돌아보면서 오래전 일이지만 18년도에 제가 5만원으로 1억 원을 한 달 만에 만들었던 그 매매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돌아봤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 비중 관리를 어떻게 했었나 이런 거를 돌아봤는데, 1차 진입을 3%에서 4% 정도로 하고 2차 진입도 3%에서 4%로 가져가더라고요. 보통 7%, 8% 이 정도를 유지하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물론 좀 많이 들어갈 때는 12%도 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는 이 정도를 많이 유지를 한 거죠. 저는 보통 두 번 나눠서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보통 3에서 5% 잡고, 두 번째는 보통 5%를 한 번에 다 들어가서 한 8에서 10%? 네,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것 또한 뇌동매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뇌동매매에 대해서도 좀 진단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AI한테도 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좀 흥미로운 답변을 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매매 방법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동안의 매매법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구나 라고 느끼기도 했거든요. 이 뇌동매매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AI를 통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그런 실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 1차 주문, 2차 주문, 그리고 손절, 그리고 익절까지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계산을 해서 주문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처음 계획한 대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뇌동매매를 확실히 안 할 수 있겠다. 비중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다 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차 진입을 어디서 할 거냐를 여기로 정했다. 그리고 2차 진입은 1% 정도 더 하락을 하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평단은 여기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평단이 이만큼 내려가게 되니까 여기서 익절했을 경우에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도 2차 진입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더 하락을 하면 그 기준으로 몇 퍼센트 더 내려갔을 때 손절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좀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처음에만 내가 이 시장을 분석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 뇌동을 많이 안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매매를 하면서 이 감정 소모를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어도 원래 매매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진입을 하고 나서 이 움직임의 흐름을 보고
뭐 괜찮은 자리면 0.4%라도 익절을 해오는 매매를 했었는데, 그리고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횡보만 하다 보면은 이거는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또 열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본절에 나오거나 아니면 짧은 손절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도 관리도 할 수 있고, 원래 그런 식으로 직접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시스템은 통제를 할 수 없더라고요. 당연히 통제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그냥 알아서 체결되는 그런 구조로 내 포지션을 처음에만 신경 쓰고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원칙이다.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계획한 대로 뭐 진입이랑 이렇게 손절이랑 결정해서 그거대로 만약에 수익이 나면은 익절을 하는 거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혹시나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건 내게 아니고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아서 뭐가 정답인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만 하는 매매가 뇌동을 잠깐은 막아줄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구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뭐 진입이랑 손절이랑 이런 걸 다 결정하는 그런 매매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비중 조절은 제가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걸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프랙탈 파인더라는 기능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제 프랙탈 분석을 또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이것도 한번 AI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뭐 4시간 봉으로 했다. 그리고 원하는 이 움직임 패턴을 120개, 지금 실시간 시장에서 이 120개만큼 선택을 해서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장 매칭률이 높은 게 22년 11월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이 시장에서는, 자, 22년 11월 여기네요. 여기. 이 구간을 지금 AI는 비슷한 구간이라고 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 움직임이 여기라고 지금 보는 거죠. 여기. 상당히 비슷하긴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다시 내렸다가 좀 더 큰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내리더라도 여기가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흡사한 모양을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또 찾는 기능을 만들어 봐서 다듬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떠오르는 트렌드가 또 AI잖아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인간이 큰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제가 감정 소모도 줄이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반등을 만들어서 뭐 여기가 이제 바닥일 것이다. 그러면 뭐 이제 이런 움직임 예측을 해보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납득을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근거를 이런 수집하는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좀 판단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면서 이 뇌동 매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뇌동 매매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확신을 하지 말자. 확신 금지. 시장이 내가 잘 아는 시장이라도 확신하는 마음을 무조건 빼자. 항상 이 시장은 중립으로 봐야 된다. 어느 움직임이 나와도 놀라지 않고 납득이 되면서 또 다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중 관리. 비중 관리를 뇌동을 빼면서 정말 기계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도구도 만들어 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과거에 뭐 이제 제 입장으로 치면 과거에 제가 잘했던 그런 매매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비중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매매법을 살펴보면서 다시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노력들을 저는 하면서 그냥 지금 시장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